네, 구독자 여러분, 개인 택시 댓글 소통 시간입니다.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 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 댓글은요. 항상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개인 택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관심이 많습니다. 대표님, 휘발유 할인 카드 종류가 많이 있는데 어느 카드가 효율적인지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휘발유와 배터리 겸용으로 가는 거죠. 네. 근데 휘발유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유가 보조 자체를 안 해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유소 본인이 어느 일정 주유소를 정해놓고 그 주유소에서 그 주유소 카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특혜나 뭐 이런 혜택사항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카드사별로 주는 혜택 외에는 정부에서 주는 혜택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유료 복지 카드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유료 정책은 없어요. 네. 다음 댓글은요. 대표님, 늘 방송 잘 듣고 구독자입니다.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궁금한 게 고급차 G90으로 개인 택시 하려면 다른 특별한 자격 조건이 있나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격 조건은 없는데 택시를 G90으로 출고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부가세 면제가 안 됩니다. 특수세도 면제가 안 되고 당연히 차량 이전할 때 취득세만 2.2% 적용됩니다. 네, 그게 고급차라서 그런가요? 그렇죠. 그리고 차량 전용으로 택시 전용으로 나온 차가 아니기 때문에 특수세도 면제 안 되고 부가세도 면제 안 되고 차량 등록할 때 취득세만 2.2% 적용되고 다른 특혜사항은 없습니다. 네. 예. 그래도 G90으로 개인 택시 한다 그래도 특별한 자격 조건이 있는 건 아니네요. 예, 자격 조건이 있는 건 아니고 G90으로 LP 차량은 없기 때문에 휘발유 차량을 뽑아가지고 LPG로 구변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G90은 모범 택시, 고급 택시에 한해서 돌아다니는 거지 일반 차량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네. 예. 다음 댓글은요. 직장인입니다. 개인 택시와 겸업해도 상관없나요? 저녁에만 개인 택시 업무를 5시간 정도 하려고 합니다. 직장에서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개인 택시 하루 최소 업무 시간이 있나요? 일일 최소 시간이 있나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공무원만 아니면 가능하세요. 가능하신데 택시도 일정 기간 운행을 하셔야 돼요. 그 기간이 한 달에 5일 이상은 일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택시가 주업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주위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구청에서 행정조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일만 하시는 게 낫지 두 가지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는 욕심인 것 같아요. 네. 택시 하면은 택시 한 가지만 해도 힘들어요. 네. 예. 될 수 있으면 겸업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예, 그렇죠. 네, 네. 예.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죠? 네. 다음 댓글은요. 그랜저 하이브리드인데 하루 250km 운행 월 60만 원 나갑니다. 차값 따지면 가스 보조금 받고도 비슷합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이브리드 차량은 가스차하고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사용하게 되면은 연비가 그만큼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하이브리드가 좋은 점도 있는데 나쁜 점은 휘발유를 겸용으로 써도 유가 보조를 못 받는 부분이 좀 있죠. 네. 예. LPG로 썼을 때 보통 이러시는 분들이 한 달 들어가는 연료를 계산하게 되면 120에서 130 정도를 연료비로 쓴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이 연료비에서는 많이 절감을 하죠. 그 대신 차량 가격이 좀 비싸요. 네. 예.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이 고장 나거나 그러면 수리비도 많이 나온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고장나면 수리비도 많이 나오고 하이브리드 차량 역시 차를 살 때 특수세나 부가세 면제가 안 됩니다. 아, 그건 왜 그래요? 택시 전용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면제가 안 돼요. 예. 이 하이브리드 차량은 개인 택시나 택시 전용으로 나온 차량이 없네요. 예. 아, 네. 다음 댓글은요. 개인 택시 시작하고 1년째 되니 없던 당뇨가 심하게 왔습니다. 500 정도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시력도 많이 저하되었습니다. 50대라서 5년 양도 제한 때문에 하루하루 힘들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당뇨도 1년 이상 진단서가 가능할까요?
수고하세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당뇨도 진단서 끊어가지고 온 사례가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도 당뇨가 500이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으로 일어나는 시간을 줄이고 식생활 조절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안 되게 되면은 지정된 병원에 가서 꾸준히 진료를 받으면은 그 병원에서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네. 저희한테 온 사례도 좀 있어요. 당뇨로 심해가지고 운전을 못할 정도 돼가지고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1년 진단서 충분히 나옵니다. 아, 당뇨로도요? 예, 예. 아, 네. 그럼 이분은 병원 가보신 게 그게 지금 가장 빠른 길이겠네, 그죠? 그렇죠. 아무 병원이나 가서 되는 게 아니고 소규모 병원 진단서는 인정을 안 해주니까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그 병원의 진료 기록을 남기면은 진단서는 어느 정도 발급이 가능해요. 네. 예, 예. 이분은 그 서두에 개인 택시 시작하고 1년째 되니 없던 당뇨가 심하게 왔습니다. 그랬는데 개인 택시 하시면서 운동을 전혀 안 하셨나 봐요. 아는 게 아니고 당뇨란 거는 가족력도 있고 본인 식상회에서 오는 것도 있고 과다한 업무의 스트레스도 당뇨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가족력도 당뇨의 원인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예, 예. 네. 다음 댓글은요. 택시는 본인이 노력한 만큼 수입이 보장됩니다. 전 16개월 차인데 작년에 구토 손님 12번 당했습니다. 물론 손실 비용은 다 받았고요. 금년은 현재 2건 유지 중입니다. 야간이긴 한데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구토 봉투 준다 해도 실수를 하시네요. 여러 번 당하니까 세차하고 냄새 제거하는데 이제는 세차 고수가 된 것 같습니다. 2025년 택시 승무원님들 승승장구하십시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구토 손님들을 많이 대하시는 분이 있네요. 아무래도 그 야간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야간에 음주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분 손님 모시게 되면은 겨울 같은 게가 좀 더 심해요. 밖에 온도고 안에 온도고 틀리니까 밖에 추운 데가 있다가 안에 들어오면 훈훈한 데 있으면 그렇게 구토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 저도 개인 택시 하실 때 개인 택시 할 때 한두 번 그 경험을 했는데 이거 참 법으로도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얼마 줘라 하는 그런 법칙도 없고 손님이 일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면은 웬만하게 해서 오셔야지 더 받자고 손님하고 다투서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예. 구토했을 경우에는 얼마를 받으면 될까요? 그동안 일 못한 금액에서 어느 정도 달라고 하는데 그걸 주는 분도 있지만 안 주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이건 서비스업이니까 그 정도는 감수하셔야 돼요. 네. 예, 예. 그래도 한 10만 원 정도 받으면 되나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구토를 하게 되면은 진짜 냄새 역해요. 역해가지고 그날은 일을 못해요. 네. 세차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 닦아내고 방향제 다 뿌리고 해도 그 냄새가 오래 가더라고요. 네. 예, 예. 아침에 만약 이렇게 구토 손님을 만나면은 그날 하루 일당은 한 30만 원 받아야 될 것 같네요. 근데 그렇게 주시는 분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거의 없죠. 예. 아니, 줘야죠, 뭐. 자기가 실수해놓고 안 주면 어떡해요. 그 어찌 생리현상인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또 이런 고충이 있군요. 예. 다음 댓글은요. 양수교육 불합리한 말씀 해주신 부분 정말 공감합니다. 저는 운 좋게 한 번에 당첨되었지만 서울 택시 할지 경기도에서 할지 화물할지 고민 중이지만요.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잘 보고 갑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분 아직 결정 안 하셨네요. 예, 예. 1년이 지나면은 교육받은 게 다시 재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1년 안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화물차 하려고 그러면은 이 양수교육은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양수교육은 필요가 없죠. 예, 예. 이분은 지금 뭘 할지 결정을 못한 것일 뿐 그래도 택시를 할지 모르니까 미리 양수교육을 받아 놓으신 것 같아요. 택시 체험교육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교육받기가 실질적으로 인원 받을 수 있는 인원은 3,000명 미만인데 몰리는 거는 8,000명, 9,000명이 몰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쟁률이 너무 세고 그러니까 교육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현실이. 네. 시급히 이걸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개선 방법이 뚜렷이 나오질 않았어요. 뚜렷하게. 네. 예. 이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도 알고 있을 텐데 그냥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입 다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다음 댓글은요. 개인 택시 시작 5년은 꼼짝 마라입니다. 다들 잘 생각하세요.
법인 택시라도 잠시 해보는 걸 추천. 내게 12시간 운전하는 게 맞는 건지. 12시간 운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10시간, 8시간 일하는 건 돈이 안 됩니다. 룰루랄라인 분은 상관없습니다.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이 한번 사게 되면 5년 보유 기간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저희도 요즘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법인 택시 가서 2, 3개월이라도 경험을 하시고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덮ок 사놓고 거기에 적응을 못하게 되면은 진짜 이건 낭패잖아요. 네. 예, 예. 정말 그런 짧은 기간이라도 경험을 하고 개인 택시를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덮ок 사는 것보다 일정 기간 경험을 하시고 사는 것도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네. 예. 대표님은 개인 택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예, 예. 하루 12시간 운전하는 게 힘든가요? 힘든다고 저는 말할 정도가 아니고, 제가 화물차를 하다가 개인 택시로 넘어가서 했는데, 개인 택시는 진짜 힘들어요. 화물차는 그래도 짐을 싣고 일정 거리를 가면은 계속 운전해서 가지만은 물건을 내리면은 돌아오는 시간도 있고 쉬는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있는데, 택시 같은 경우는 계속 돌아야 돼요. 쳇바퀴 돌듯이 계속 몇 시간을 돌아야 하기 때문에 화물차보다도 더 힘들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 더 힘들어요. 예, 예. 12시간 계속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겠죠, 이분도? 그래서 기본적인 체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되니까, 우리 택시 하시는 기사분님들 그래서 운동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쉬는 날 많이 운동하시더라고요. 예, 예. 10시간, 8시간 일하는 건 돈이 안 됩니다. 이랬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죠. 개인 택시 전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시간이 있다 보니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분 얘기도 맞죠? 그러면요, 본인이 어떻게 얼만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네. 전에 그 편의점 하시다가 개인 택시로 바꿔 타신 사장님 가끔 전화 오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래요. 본인이 왜 이렇게 좋은 직업을 이제서 선택했는지 모르겠다고.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인 택시에 만족하시는 분도 있고, 개인 택시에 적응을 못하고 만족 못하시는 분도 있는데, 만족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통계상으로. 네, 예, 맞습니다. 예. 모든 직업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요. 네. 쉬운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대표님, 다음 댓글은요. 오바이트 할 손님들은 느낌이 옵니다. 느낌이 온다 싶으면 운전석, 조수석, 포켓에 검정 비닐 10개 이상 항상 준비해서 다니면 큰일은 면합니다. 오물치운 보상을 받아봤지만 이 냄새 트라우마 열흘 이상 갑니다. 미리 방지하는 게 훨 좋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분도 트라우마에 대해서 얘기하시네요. 예, 맞아요. 저도 경험한 사례니까, 네. 봉투를 준비해가지고 뒷좌석이나 앞좌석에, 요즘은 앞좌석에 안 태우니까 뒷좌석에 태우니까 뒷좌석에 좀 양쪽으로 비치를 해놓으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본인이 느껴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걸어서 오바이트 할 수 있게끔 준비해 놓은 것도 방법이죠. 이게 오바이트 한번 차에다 해놓으면은 새 차가 문제가 아니고 몇 날 며칠 그 냄새에 시달려요. 네. 예, 예. 그러면 그 냄새 때문에 다른 손님도 못 태우게 될 것 같은데요? 내가 느껴서 냄새가 심한데 다른 손님 태울 수가 없죠. 그래서 방향제를 많이 뿌리고 그러는데, 방향제도 잡아주는 게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바이트한 냄새는 진짜 며칠 가요. 네. 예, 예. 이거 며칠씩 가면 이건 반드시 보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보상해 주냐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방향제도 갖고 다니면서 수시로 뿌렸고, 좋은 방법은 양파 있죠. 네. 양파를 10십자로 쪼개가지고 양파를 많이 구석에다 뿌려놓으면 그 냄새를 좀 많이 제거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좀 다닌 적이 있어요. 네. 예, 예. 다음 댓글도 이거 구토 손님에 대한 댓글인데요. 뭐냐면 저는 스포티지 2년차인데 토한 손님 한 번도 없었는데 SUV 차는 토하려던 손님도 타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전기차 빼고 그랬는데 이건 차종에 따라서 다른 건 아니겠죠? 아니요, 차종 따라 달라요. 전기차 같은 그래요? 경우는 제가 저번에 서울 개인 택시를 매입으로 3번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제가 전기차를 타고 갔다 왔어요. 네. 현대 직원이 전기차를 끌고 있어서 같이 현대 신차를 산다는 직원이 있어서 서울 택시를 매입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신차로 해서 그걸 팔고 내려오는데, 그 친구 차량이 현대 전기차인데 뒷좌석에 탔는데, 저도 웬만해서는
울렁거리지 않고 운전을 많이 해서 그런 느낌을 없는데 전기차만큼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몇 번 쉬어가지고 내려왔어요. 아, 사람마다 느끼는 게 좀 다르겠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좀 심하더라고. 네. 예, 예. 이분 댓글로 보면 SUV 차량은 좀 덜한가 보네요. 차종마다 좀 틀린 것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다음 댓글은요. 질문 있어요. 제가 택시로 쓰고 싶은 차량이 글래스 루프라서 가등 설치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결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랬습니다. 글래스 루프라 그러면 유리 천장 예,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예. 이것도 가능해요. 이걸 어떻게 가능한 거니? 자석을 이용해 가지고 인천에서는 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저희 고객분 한 분이 천안 쪽에 내려가서 그 작업을 해 갖고 오셨더라고. 네. 근데 그분이 작업해서 왔는데 진짜 작업 잘 됐어요. 충분히 가능하세요. 아, 그 부분을 자석으로 어떻게 하는가 보죠? 예, 그 대신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가죠. 네. 예. 방법이 있네요. 예. 다음 댓글은요. 편의점 창업하는 순간 본사에 5년간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게 개인 택시입니다. 창업하는 순간 5년간 노예가 됩니다. 둘 다 공통점은 심야의 취객 상대, 진상 손님 상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랬는데 이분은 개인 택시하고 편의점을 같이 보신 것 같아요. 저는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근데 개인 택시도 양도 기간이 5년이 지나야 팔 수 있으니까 그걸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편의점도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일정 기간 계약 기간을 채워야지 그 계약을 못 채우게 되면은 위약금이 많이 따르죠. 네. 편의점은 그래도 위약금이라도 내서 해지가 가능하지만은 택시는 그 자체도 안 되니까 힘든 거죠. 이분은 그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래도 편의점은 사실 창업하면 본사와 계약이고 쉬는 날도 함부로 못 쉬어요. 못 쉬어요. 24시간 계속 개방시켜야 되는데 요즘 편의점은 제가 아는 취지에서는 시간을 정해가지고 저희 옆에 사무실에도 편의점 있잖아요. 네. 거기는 사람이 뜸한 시간에는 문을 닫더라고. 그건 본사하고 계약하기 나름인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래도 개인 택시는 자기 몸이 안 좋거나 쉬고 싶으면 언제든지 좀 쉴 수가 있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죠. 네, 네. 예. 그래서 편의점하고 개인 택시 같다? 비슷하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다음 댓글은요. 강원도 속초시가 2억이나 하는 비싼 이유를 못 찾겠네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꼭꼭꼭요. 이랬습니다. 지역마다 편차가 심한 데가 있죠. 네. 쉽게 말해서 인천이 1억 2,400만 원 하는데 서울은 인구도 더 많고 손님도 더 많은데 왜 1억 1,150이냐? 그거 묻는 거 똑같아요. 네. 세종시도 인구도 적고 그러는데 넘버값은 1억 2천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그 지역 특성을 고려하셔야 돼요. 그 지역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걸 생각했을 때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가 있잖아요. 자격 조건만 되면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 지역에서 정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반영이 되는 거고 그 지역 특성을 잘 살펴봐야지 그 지역 수익하고 개인 택시 넘버값하고는 별개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개인 택시 시세는 분명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많이 좌지우지돼요. 네, 네. 예, 예. 다음 댓글은요. 회사 때려치고 개인 택시 하려고 생각 중인데 이 영상 보고 접었습니다. 그냥 하던 일을 하랍니다. 쩝 그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적성에 안 맞으면 미리 포기하는 게 좋죠. 그렇죠. 회사에서 일정 금액의 보수를 받으면은 회사같이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네. 4대 보험 다 적용되고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정직은 직업이라고. 본인이 이런 만큼 보수를 받기 때문에 본인이 이러지 않으면은 개인 택시는 처음부터 시작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네, 맞습니다. 개인 택시는 분명히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 마인드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 동료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내가 일을 못해도 묻어가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묻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일하지 않으면은 그날부로 당장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 택시하고 회사하고는 천지 차이죠. 네, 예, 맞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해야 되는 게 개인 택시니까 직장에 그냥 가면 월급 나오는 그런 구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요. 예. 다음 댓글은요. 개인 택시는 장애가 있어도 할 수 있나요? 한쪽 눈이 안 보인다든가 왼쪽 다리가 불편하다든가 한쪽 귀가 안 들린다든가 일상생활에 문제없는 수준의 장애라면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거 가능하지 않나요? 장애 등급에 따라 틀리지거든요. 네. 팔이 없는 사람도
한쪽 팔이 없어도 한쪽으로 해서 택시 가능한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장애 등급 따라서 판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신체 검사를 받을 때 그 조건에 취합하지 않으면 못 오는 거죠. 그 조건에 맞으면 가능한 거고. 그래서 면허증도 1종 있고 2종 있고 달라지잖아요. 네. 택시 같은 경우는 보통 2종까지만 나와도 가능해요. 가능하는데 장애 조건에 따라서 내가 이런 장애를 갖고 일할 수 있냐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는 결정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장애가 개인 택시를 할 수 있는 장애가 있고 또 못 할 수 있는 장애가 있고 이러네요. 그렇죠.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 개인 택시 댓글 소통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지였습니다.